조선 후기 충남 해안의 어느 마을. 바람이 산을 뒤흔들고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을 삼킬 듯한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서양의 한 무역선이 난파되어 마을 앞 바닷가에 쓸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서진 배와 뒤엉킨 나무 잔해 사이에서 낯선 사내가 혼자 살아남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인과는 전혀 다른 얼굴, 그리고 바다빛을 닮은 푸른 눈. 그는 자신을 안드레라 소개했습니다. 서툰 말씨에도 총명하여 그를 가르치면 금세 깨우쳤습니다. 고을 원님은 그의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감시할 겸 마을에서 가장 위세 높은 윤영감 댁의 머슴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양 머슴, 푸른 눈의 이방인이라 수군댔지만 그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 윤영감 댁 후원은 연꽃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햇빛이 연못 위에 부서져 내리며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였고 연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한 폭의 그림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윤화 아씨는 하녀 복실과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씨, 보셔요? 저 연꽃들 좀 보세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물 위에 핀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말솜씨가 날로 늘었구나. 늘 내 기분을 도드려 애쓰는 것 알고 있다. 허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저 꽃잎 같은 고운 얼굴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씨께서 연못가에 앉아 계시면 연꽃들이 도리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게 분명합니다. 얘는 또 시작이구나. 내 입이 꿀이라도 묻었느냐? 호호호. 윤화는 웃으며 연못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끼 낀 돌 위로 발을 내디디던 순간 발끝이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했고 다음 순간 그녀의 가냘픈 몸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씨! 아씨!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누가 좀 도와주시오! 윤화는 연못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화려한 옷자락이 물에 젖어 몸을 옥죄고 가쁜 숨은 곧 물방울로 바뀌어 터져 나왔습니다. 복실은 연못 가장자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발을 들여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장작을 패던 안드레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팽개치고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씨가 물에 빠지셨습니다. 어서! 안드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날려 연못으로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결이 그를 잡아 끌었습니다. 윤화는 이미 의식을 잃을 듯 물속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두려움에 가득 찬 여인의 눈망울. 안드레는 힘껏 팔을 뻗어 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두운 물결이 그의 팔과 다리를 잡아 끌었지만 이를 악물고 발버둥쳤습니다. 안드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못 가장자리로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윤화를 품에 안은 채 문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세요, 아씨! 윤화는 물을 토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붙었고 창백한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드레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마주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고맙다. 아닙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잠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드레의 푸른 눈동자는 물빛처럼 깊었고 윤화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쳤습니다. 복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려 했습니다. 왜 내 가슴이 이리 답답한 거지? 내가 먼저 본 사람인데 왜 하필 아씨 앞에서 저렇게... 그날 연못가에서의 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못가 사고가 있기 며칠 전 복실은 우연히 헛간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안드레는 윗옷을 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넓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가 도끼를 들어 내리칠 때마다 공기가 울릴 듯 콱 소리가 났습니다. 덩치만 크고 말도 어눌해서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 눈빛, 저 팔뚝, 우와. 복실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을 떠돌던 검은 개 한 마리가 복실에게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줘요! 놀란 복실은 뒷걸음치다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도끼질을 멈춘 안드레가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저리 가. 놀랍게도 개는 그의 눈빛에 압도된 듯 꼬리를 내리며 물러났습니다. 복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두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안드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소. 고마워. 그 순간 복실은 그의 거친 소나기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연인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그날 이후 복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안드레를 눈으로 좇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를 때도 부엌에서 장작을 패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밤이면 기와지붕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다 저 사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르곤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어찌 머슴에게 이런 마음을, 그것도 서양 사람에게. 에휴. 하지만 사랑은 이성이 다스릴 수 없는 법. 복실의 가슴은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못가 사건 이후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머슴이 아씨를 구했다더라 하는 고마움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말은 아씨와 머슴이 부둥켜 안은 채 물에서 올라왔다더라로 바뀌었고 장터와 우물가, 심지어 기와집 대문 앞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은인이라도 체면이 있지. 아씨, 채통의 머슴이라니. 그 머슴이 서양에서 왔다지? 푸른 눈에 이상한 힘이 있다더라. 혹시 홀린 건 아닌가 몰라. 작은 말장난 같던 소문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는 윤영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감히 내 집안 채통을 더럽히는 말이 떠돈다니! 당장 아이들을 불러오너라! 사랑채에 모인 윤아와 복실, 그리고 마당에 무릎 꿇린 안드레.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칼날 같았습니다.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내 딸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가득하다! 내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구나! 아버님, 그건 억울한 누명입니다.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연못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저 연못에 빠진 저를 구해준 것뿐입니다. 나으리, 소문이란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옵니다. 그날 연못가에서 두 분이 서로 부둥켜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다 하니. 복실아, 내가 어찌 그런 말을. 너도 알잖아. 안드레가 나를 구해준 은인일 뿐이라는 걸. 닥치거라! 내가 그놈을 두둔하는 것만으로도 더욱 수상하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안드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고 억울하다는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푸른 눈은 잠시 윤아를 스쳤지만 곧 차갑게 굳은 얼굴로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내가 저 사내를 감싸는 것을 보니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집안에서 다시는 그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다가와 안드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윤화는 울부짖으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안 돼. 안드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졌고 뒷모습에는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숙명 같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화의 눈물은 마당을 적셨고 복실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가슴이 더 아픈 걸까? 그날 안드레는 윤영감 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싸늘했고 윤화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실의 마음속 불씨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은 다시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산등성이를 삼키고 천둥은 산을 쪼개는 듯 요란스레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며 마을을 덮쳤고 개울은 순식간에 불어나 제방을 집어삼킬 듯 밀려들었습니다. 제방이 무너진다. 모두 피하라. 아이고, 우리 집, 우리 논이 잠기고 말았어. 사람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허둥지둥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는 울부짖으며 밧줄을 끊고 달아났고 개들은 겁에 질려 지저댔습니다. 공포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물에 휩쓸렸어. 제발 누가 좀 구해줘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거센 물살은 마치 괴물처럼 아이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좀 보라. 서양 머슴이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 마을을 밝히는 순간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젖은 옷차림으로 빗속을 뚫고 달려와 주저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야, 이리로 붙잡아라. 안드레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연안으로 헤엄쳤습니다. 거센 물줄기는 그의 몸을 내던지려 했고 떠내려오는 나무 기둥이 그의 어깨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경의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보낸 은인이여.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방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몸을 돌려 무너져가는 두구로 달려갔습니다. 안 된다. 저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겠는가? 돌을 날라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치시오. 이대로 두면 마을이 다 잠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움에 물러나기만 했습니다. 안드레는 혼자서 돌을 날라 제방 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맨손으로 진흙을 긁어 모으며 제방을 막았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바람은 칼처럼 몰아쳤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어깨는 쓰라린 상처로 물들었습니다. 저 산에 저러다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냐? 안드레는 숨을 헐떡이며 무너지는 제방 위에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빗소리 대신 심장의 고동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두 손은 끝내 제방의 구멍을 메워갔습니다. 새벽녘 폭풍우가 차츰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흙투성이가 된 안드레가 제방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저 서양 머슴이 아니었다면 마을이 다 떠내려갔을 게야. 마을 사람들은 안드레에게 달려와 그의 피투성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그 순간 안드레의 푸른 눈동자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였습니다. 온 마을이 한 목소리로 은인을 칭송했지만 가장 깊은 부끄러움은 윤영감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침통한 얼굴로 안드레 앞에 섰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은인을 내쫓았구나. 헛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죄 없는 사내를 희생시킬 뻔했어. 내 어리석음이 이보다 클 수 있겠는가? 안드레는 잠자코 서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틈에서 복실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리, 아씨,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안드레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씨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날 제가 흘린 말이 걷잡을 수 없는 소문으로 커져 결국 일이 큰 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윤화는 눈물을 머금고 복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실아, 너의 마음이 그러하였구나. 허나 이제서라도 진실이 드러났으니 너의 용기를 잊지 않겠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제 잘못을 기억해 주십시오. 윤 영감은 복실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향해 다가와 두 손을 감싸 잡았습니다. 자네가 비록 이방인이라 하나 그 마음은 천하의 그 누구보다 귀하다. 내가 자네를 업신여기고 내쫓았으니 부디 나의 무례를 용서해주게. 이제 누구도 자네를 비웃지 못할 것이네. 순간 사람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드레는 말없이 윤 영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영감님. 말씀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푸른 눈에는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바다 같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두려움도 의심도 국경도 사라진 인간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국경을 모른다. 사람의 가치는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안드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인이자 벗이자 모두가 기리는 마을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